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자리가 안 되게 만들려고 제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연결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경험을 바꾸는 거고, 그 경험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을 조금 바꿔봤어요. 새로운 연결의 시대에 다른 영등포를. 근데 사실 영등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제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다른 영등포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으로는 저는 이제 그 물음의 방식, 그러니까 답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기보다는 질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는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인가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도 서울시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늘 이제 답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러면 그 답은 과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라고 하면 그 질문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나오는 답안진 거거든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질문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물음이 이끄는 행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해 공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행정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기본적인 질문, 이제 어떤 근해 공식 같은 질문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이제 항상 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방법론, 이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여기까지는 저는 모든 게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기획을 하거나 업무를 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이 세 가지예요. 총무과든 뭐 복지든 소통이든 뭐 기획을 하든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게 기획서예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재정이나 총무에서는 돈을 갖고 아주 인력을 갖고 하는 거고, 소통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수단이 다르는 거죠. 각각의 수단들이 결국은 전체 이 목표에 부합하는, 이게 이제 결국은 전략이고 기획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무한된 자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아주 무한하거나 아주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전략과 기획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이제 그 광고에서도 이미 TV 광고가 꼴등이에요. 지금 MBC, KBS가 되게 힘들어요. 광고가 안 팔려갖고 50%도 안 팔린다잖아요. 근데 어디로 와요? 다 모바일 광고, 인터넷 광고.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정책들, 저는 뭐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소상공인 정책도 과연 오프라인 중심의 이런 정책의 문제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가 전자상거래로 굉장히 급속하게 되면서 굉장히 오프라인 상점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거죠.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럼 조금 더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나 지금 정책당국이 하는 이 수단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결과를 원하는데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본질은 연결의 변화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 사람과 사물의 연결. 이게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초연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방법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변화의 조직의 방법을 바꿨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과연 서울시는 그게 바뀌었나요? 조직이 바뀌었나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과연 정부 조직을 얼마나 바꿨나요? 나중에 굉장히 저는 아픈 부분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힘이 있을 때 정부 조직 개편을 안 했어요. 유일하게 정부 조직 개편을 안 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나중에 보면 알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보통 인수위 기관을 통해 갖고 조직 개편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조직은, 공무원의 조직은 결국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 중심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서울시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실제 행정을 수용하는 행정의 소비자는 복지와 교통과 교육 이런 행정을 따로 수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현성은 모든 행정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서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행정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상당히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봐요. 의문이라고. 그럼 과연 행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융복합 시대에 과연 행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을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말이 이 플랫폼이라는 말에서 이제 이 민간 플랫폼이라는 거잖아요. 플랫폼. 어떤 중립적인 지대에서 결국은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포탈,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다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행정은 대표적인 플랫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 행정은. 그래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게, 플랫폼 시대에는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답을 내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답은 많은 이 집단 지성들이 내주니까 그거에서 어떤 잘 찾아내고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 국가와 기업들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디지털 사회 혁신도 결국은 플랫폼이라는 중심을 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플랫폼 민주주의, 플랫폼 행정 이런 걸 이제 서울시에서 주창을 했죠. 제가 디지털 보좌관을 할 때. 그러면 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건 이제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결 시대에 뭐가 바뀐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에는 정보가 불균형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여러분들 지금 조금만 찾아보면 예를 들면 뭐 초코파이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원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기업이 그걸 독점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주택 문제 논점이 그거잖아요. 아파트 원가를 공개해라.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공개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가가, 예를 들면 그게 일종의 그 기업의 일종 노하우 같은 거였죠. 지금도 뭐 일부 제품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앵간한 제품들은 다 정보를 다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코카콜라나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마케팅의 본질, 옛날에는 그냥 주구장창 광고만 때렸잖아요. 뭐 코카콜라 뭐 마시면 뭐 짜릿해, 오레이스 뭐 어찌고 함께해요, 뭐 이런 거 막 때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해요. 이제 잘 참여해 주세요. 우리 제품이 뭐가 문제인지 참여해 주세요. 스타벅스도 우리 매장이 뭐가 문제인지 제안해 주세요. 그럼 거기서 토론을 한다니까요, 소비자랑. 그래서 고쳐주고 이렇게 고쳐서 우리 120이나 우리 민원 처리하듯이 해요, 기업들이 지금. 그런 캠페인들을 보면서 이 공공이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공공도 결국은 참여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이제 저항에 휩싸이는 거죠. 유일하게 지금 정보가 비대칭한 데가 정치하고 행정이에요, 사실. 정부. 그러니까 국민과 기존의 이런 행정을 하는 사람들 간에 정보가 아직도 좀 비대칭해요. 근데 이제는 더 많이 알게 돼요. 서울시가 과감하게 했던 게, 저는 박원순 시장이 했던 정책 중에, 야, 네가 있었으니까 제일 잘한 게 뭔지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공개하고 공유한 이 정치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우리 국장님 시에 계시서 알겠지만 시장님이 엄청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역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는 모 본부장님 한 분은 그 당시 행정국장이셨는데 제가 그 옆에서 보고를 봤는데, 와, 시장님이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당신 진짜 이렇게 할 거냐고. 내가 그렇게 문제가 생겨도 다 공개하라는데, 이게 항상 가지고 오시잖아요. 아,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공개를 요구할 때만 공개합시다. 근데 지금 서울시의 공개 방식이 어때요? 서울시 공개 방식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먼저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이나 부장들이, 아니 과장이나 실장들이 결제한 문서들이 거의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수백 건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민주주의라는 말 차원에 보면 과거에 정부는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 뭐 제한해 주세요. 그래서 상 주고 천만상상 오아시스도 처음에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답변이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뭐 선생님의 제안은 너무 뛰어나시고 하지만 이미 검토됐습니다. 그게 99% 아니에요? 그렇게 답하는 게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진도를 그동안 우리가 논의했던 진도를 보여주고 구하는 것과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는 거. 근데 지금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돼서 말이 많잖아요. 뭐 조선일보는 뭐 하수구라고 그랬대요. 뭔가 얘기를 다 한다고. 저는 그거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 그냥 질문만 해도 그건 다 한 거예요. 답을 낼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불편합니다. 이건 이렇게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뭔가 불만만 얘기해도 다 상당히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러한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했습니까?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고 보세요? 그냥 아니에요. 그 흐름에서 그냥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잘 적응하고 그것을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길게 이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건 결국은 이런 시대가 되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기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본질적 역량. 그럼 어떻게 해야 행정이나 이 시대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딱 하나예요. 물음력. 잘 물어라. 똑똑하다 하지 말고 내가 답을 안다고 막 하지 말고 물어라. 그러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일 똘똘한 놈들 해가서 내 것처럼 하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짜 제가 보면 서울시 있을 때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 답을 딱 들고 오셔야 돼. 우리 서울시 처음에 계실 때.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실국장님들이. 보통은 이제 딱 시장님 보고를 딱 가면 이제 끝났어. 이제 마지막이야. 하면 최종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기서 뭐 팀장부터 해서 과장이 또 하고 과장이 또 국장하고 국장이 또 막 위에 본부장님 하고 본부장님 또 부시장까지 다 한번 다 걸치고 뭐 전무라인 또 다 걸치고 해서 시장님한테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마침표가 딱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갔다 나오면 아시잖아요, 시장님? 뭐 눈덩이처럼 큰 일이 또 생겨요.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시장님은 중간에 한번 같이 디스커션 하는 게 필요하다. 중간에 한번 오시라고. 이런 고민을 들려드리라고. 그럼 본인 얘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살을 붙여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늘 완벽한, 내가 진짜 너무 완벽한 답안지를 갖고 가야지 라고 하면 100% 깨진다. 100% 이게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거죠.